네, 안녕하세요. 청풀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진짜 창업 준비는 바로 이런 것이다. 20년 된 자영업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좀 부제를 좀 지어보고요.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중요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구독자들만 보시고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한 달이면은 평균 30건 이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맨날 먹거리들이 쌓여갑니다. 정말 맛있는 빵, 떡갈비나 돼지갈비 같은 그런 고기도 들어오고요. 피자랑 치킨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회도 들어와요. 물회 뭐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진짜 몇십 년 된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이 음식들이 지금 뭐 새롭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 자리 잡고 오랫동안 프로의 손길로다가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분들이 여태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갑자기 여태까지 검증이 됐던 상품들, 그 음식들을 상담을 받는데 왜 저한테 갖고 오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지금 장사가 왜 안 되는 거냐? 내 사업이 지금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창풀지기 당신이 먹어보고서 한번 판단해줘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백종원도 아니고 무슨 셰프도 아니고 혀가 살아있는 뭐 미식가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먹어보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역시 맛있네요. 지난 세월이 허투루 보낸 세월이 아니시네요. 얘기하면 의욕이 올라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먹었던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변함없이 내게 맛있고 최고라고 이렇게 쌍따봉을 외치고 계속 찾아주시는데 나는 또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 품질과 퀄리티적인 면에서 경쟁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음식이 제일 괜찮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대로 가다 나 지금 망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 안 남는데 인건비도 올랐고 식자재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내가 맨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아낄 것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사 잘 된다고는 집 가봐도 내 거보다 훨씬 더 맛도 없고 퀄리티도 별로고 걔네는 싸구려 뭐 쓰고 있는데 나는 최고급 이걸로 쓰고 있고 나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하루 종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왜 힘든 거냐? 이게 바로 뭐 마케팅이 안 돼서인 거냐? 방법 좀 알려줘라. 이게 바로 현재 저에게 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현재의 모습이자 앞으로 창업을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난감하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한번 쳐보고요. 원래는 우리 가게 간판도 잘 보이고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잘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은 계속 찾아와서 단골도 탄탄하지만 새롭게 오는 손님들도 계속 잘 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아니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주방 가서 막 진두지휘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주문 들어올 시간인데 주문 빌지가 안 들어오네? 좀 이상하잖아요. 들어올 시간에 왜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면은 주방에서 놀 거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한번 나와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 밖으로 나와 봤어. 근데 문 앞에 우리 집 앞에다 떡하니 가게 오픈했다고 자기 가게 배너를 우리 가게 앞에다 막 세워놨어. 그리고 그 뒷집 놈까지 우리 가게에다가 앞에다가 무슨 뭐 현수막을 쳐놨어. 그러니까 안 보여 우리 집이.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놈이 갑자기 우리 가게 자리가 좋으니까 그 앞에다가 푸드트럭을 딱 갖다 놨네. 우리 집 앞에 도로 앞에다 딱 푸드트럭 가려가지고 이건 완전히 우리 가게가 아예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100%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미친놈이 지금 우리 가게에 이렇게 놨냐.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이거 빨리 치워라. 다 던지고 욕하고 신고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당장 다 내쫓아가지고 원래대로 내 가게가 잘 보이게끔 하겠죠. 근데 지금 사장님 가게가 온라인 상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가게가 안 보여요. 지금 온라인 상에 모바일 상에 네이버든 뭐 인스타든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고객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우리 가게로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사장님 가게가 아예 보이지가 않고 심지어는 사장님 가게를 쳐가지고 창풀치킨이야. 창풀치킨 쳤어. 근데 창풀치킨 딱 떴어. 떠가지고 눌렀는데도 내가 거길 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창풀치킨인데 뭔 내용이 없네? 이거 뭐 하는 집이야? 치킨을 어떻게 해서 파는 집이야? 내용이 아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초보 창업자분들 초보일수록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을 연구하고 아이템을 기획하고 맛을 보고 나름 가성비를 신경 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고 남들보다 더 싸게 팔고 아무튼 고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인건비조차 계산 안 하고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장사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무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열심히 한 자에게는 뭔가 보상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시장 자체가 변해가지고 탱크랑 총 들고 나왔는데 아직도 큰 칼 차고 맨날 그 칼 갈면서 적들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권과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가게 자리가 있어요. 좋은 자리가 뭘까요?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자리, 자주 다니는 자리, 이런 자리겠죠. 그렇다면은 만일 파리바게뜨가 있는 우리 동네 가장 좋은 자리에 대로변에 코너 자리고 횡단보도 앞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왜 가게를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그 뒷자리나 옆 건물, 그 뒷건물은 임대료도 100만 원밖에 안 하고 권리금도 없는데 이 파리바게뜨 자리는 임대료도 500만 원이고 권리금도 2억씩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할까요? 내가 만든 빵이 파리바게뜨보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임대료 무권리자리에 들어가도 파리바게뜨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파리바게뜨 자리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지. 맛있으니까 뒷자리 그 옆자리까지 무조건 올 거야,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가장 브랜드 파워가 좋다고 하는 그런 파리바게뜨라든지 서브웨이,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대단한 브랜드들도 자신들의 맛과 기능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업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뚜레쥬르가 나보다 먼저 더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을 하고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뚜레쥬르보다는 비슷하게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더 잘 보이고 웅장하게 평수라도 2배로 키워가지고 더 잘 보이게 멋있게 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그런 파리바게뜨잖아요. 나머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맛과 품질은 기본이고 경쟁업체보다도 더 좋은 자리, 더 크게 들어가려고 최선의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돈 없는 초보 창업자들은 그걸 알아도 오프라인에서는 힘들죠.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기회와 위기가 이게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프라인은 돈이 있어야 되지만 온라인은 아니에요. 내 노력에 따라서 상권과 입지를 좋은 데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도 음식 솜씨가 좀 떨어져도 내가 장사 경험이 없어도 온라인 상권과 입지만 잘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만 잘 확보를 해놓으면 좋은 자리에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된 만큼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동안 정말 잘해왔어도 온라인 상권과 입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바로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같이 온 겁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장사 오래 하신 분들 얘기해요. 그래도 진짜가 오래 살아남아. 맛이 좋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야.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당연한데요. 그 맛도 사람들이 먹으러 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내 식대로 기다린다? 아니, 제가 계속 온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온라인에서 맛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맛으로다가 무슨 시식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그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오는 건데, 그럼 그렇게 오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맛을 보여줄 기회도 지금 적어지는 건데, 그럼 평생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뜨내기 경쟁자 계속해서 그렇게 노출이 더 되고 하면서 내 가게는 점점 밀려날 텐데 그냥 기다린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오프라인, 길에서 보는 그런 상권과 입지가 좋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떻게 자리를 잘 잡았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핸드폰, 모바일로 검색해서 오는 시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권과 입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설사 좋은 자리를 들어갔어. 가게 자리 간판이 잘 보여. 근데 가게 자리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앞에서 모바일로다가 이 가게 뭐 파는 거야? 사람들 평가가 어떻게 되지? 이 가게의 색깔은 뭐지? 이렇게 검색해 본 다음에 문 앞까지 왔다가도 바로 턴해서 가는 게 손님들이란 말이에요. 온라인에서의 상권과 입지는 권리금과 임대료를 많이 안 줘도 고객들에게 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창업시장이 얼마나 재밌냐면 정작 자신의 몸을 갈아 넣은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데 이제 막 시작한 브랜딩과 마케팅을 잘하는 가게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립니다. 자기는 안 되는데 쟤들은 잘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하니까 가서 맛을 보잖아요. 그 맛을 보고 아니 맛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저게 다 모이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자기가 망해요. 그분들 다른 가게 다 한 번씩 갔다 와봅니다. 이게 예전부터 그런 루틴이 있어요. 이게 상권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눈이 무슨 다 되는 건 줄 알고 다 다녀보는데 그 다녀보면 뭐합니까? 분석을 하면 자기 입장에선 계산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 황당해하죠. 자기는 20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한 애들은 막 지금 떡상하고 있어. 이제 막 시작한 애가 돈도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대기업들도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라인 상권과 입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진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면서 들어가고 온라인 상권
상권에서도 좋은 자리에 입지하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초보 창업자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아직도 내가 한 음식이 맛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내가 한 퀄리티가 높아서, 품질이 좋아서 너무나도 자신감이 큰 나머지 맛과 기능과 자신의 노력과 퀄리티를 안 알아준다고 좌절만 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안 합니다.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맥을 못 잡는 겁니다. 바보 같은 고객 탓, 내게 좋은데 왜 저기가? 그리고 나의 운 없음을 탓하는 거죠. 그나마 오프라인에서 좋은 상권과 입지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를 아니까 자신이 나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장사가 안 돼도 이해라도 하는 건데, 온라인 상권과 입지에서 자신의 가게 상황은 자신의 눈에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왜 안 되지? 자신의 가게가 남의 가게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도 눈뜬 장님처럼 눈만 껌뻑껌뻑 거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가게를 온라인상 노출만 시킨다고 이게 장사가 또 될까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든 기업에는 이 홍보팀하고 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홍보라는 거는 넓을 홍자에 알릴 부자, 넓게 알리는 겁니다. 보세요. 창풀치킨이라고 치킨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열심히 기능적으로 우수한 마케팅 직원을 고용하고 유능한 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임대료라고 부르는 마케팅비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노출이 되죠. 온라인상 노출이 돼요. 창풀치킨이 노출이 됐어. 그러면 어떤 고객이 나 지금 치킨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지금 송파 치킨 맛집 쳤어. 그럼 창풀치킨이 딱 떴어요. 그러면 홍보가 잘 됐어. 노출이 된 것까지가 홍보팀의 역할이고 역량이에요. 송파 치킨 맛집뿐만 아니라 송파 맛집에도 뜨고 송파 야식에도 뜨고, 고객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춰서 뭔가 검색했을 창풀치킨이 뜨게 했으면은 일단 홍보가 된 거예요. 홍보가 된 다음 뭐예요? 고객이 눌러보겠죠. 여긴 뭐 하는 데야?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실제 창풀치킨을 눌렀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내용을 보고서 주문을 바로 넣고, 오늘 밤은 창풀치킨이야, 아니면 이번 주말은 창풀치킨 가서 내 친구들이랑 여기서 치맥을 해야겠어,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 매출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출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됐어, 실제 주문을 안 해. 클릭했는데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 다음 거 찾고 있고, 그럼 주문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딱 클릭했어. 근데 이번 주말 갈만한 곳은 아니야, 뭔지는 알겠는데 알았어 하고 제끼면은 이건 고객이 안 오는 거잖아요.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안 된 자영업자들, 고객들이 찾아올 만한 컨텐츠가 없고 그런 문구도 없고 니즈를 포착해서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으면 검색만 하지 실제로 매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행위, 일어나게끔 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홍보하고 영업이 다른 거예요. 기업들도 홍보팀 따로 있고 영업팀 따로 있는 겁니다. 둘이 서로 안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은 마케팅 업체 해가지고 자기 가게 그냥 홍보하면은 매출이 늘어날 거야,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썼어. 손님들이 근데도 안 와. 매출이 안 올라. 그럼 그때부터 마케팅 업체 욕을 하는 거지. 아유, 맡겼는데 난 효과를 못 봤어. 마케팅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사실 마케팅 업체도 짜증나죠. 마케팅 업체야, 자기가 홍보를 해달래. 그래 열심히 홍보를 했어. 근데 뭘 알리려고 해도 이게 뭐 알릴 게 없어. 해달라까지 해줘서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블로그도 보내고 노출까지는 시킨 것까지 자기가 했는데, 그걸 클릭했는데 고객들 스스로 거기를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마케팅 업체가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풀지기한테 상담도 받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사업 계획서도 쓰고요, 자신이 해야 될 장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고객이 우리 가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오게 하느냐,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느끼는 그 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고객이 딱 보고서 창풀치킨 가야 돼,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가게를 오게 하는, 그렇게 잘하는 가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를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나보다 앞서서 그런 전략을 하는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마케팅을 공부하세요 이러면 공부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공부할 사람 없습니다. 또 하기 싫어져. 공부하기 싫어서 장사하는데 지금 무슨 또 공부를 하라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구로 꼬시는지, 어떻게 노출이 돼서 어떤 경로로 우리 가게로 오게 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적어도 남이 하는 걸 봐야 내 가게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크로와상이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누구는 3,000원짜리로 하나도 안 남기면서 동네 월세 싼 곳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맨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똑같은 크로와상인데 6,000원에 팔면서 인플루언서들이나 백화점 수수료 30%씩 주면서도 자신의 이윤도 딱딱 남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업가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똑같이 400원짜리 원가 2,000원에 커피 팔면서 그 옆 가게 1,500원인데 왜 당신은 2,000원에 팔아요? 이게 싸니 비싸니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원가 400원짜리 6,000원에 팔면서 서로 그 집 가려고 그 집 앞에서 막 줄 서면서 진짜 핫플레이스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남고 못 살고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진짜 마케팅 대행사 아무리 큰 회사 쓰면 뭐합니까?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려면 일단은 초보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나보다 먼저 고객을 꼬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스킬을 훔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남의 주방 가서 거기서 음식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창업 준비가 아니라, 고객이 내 가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서 돼가는가, 이 모습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앞으로 살아갈,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업 준비가 될 겁니다. 브랜드 블로그가 있죠. 어떤 브랜드를 브랜딩 해주는 거죠. 그런 마케팅 부분, 국내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한 김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클래스 101에서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굉장히 좀 최고 수준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인데, 저 또한 자영업자 마케팅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같이 인연이 돼서 지금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상공인들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게를 마케팅하기 위한 그런 글들을 쓰시고요. 그렇게 마케팅해서 개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퍼스널 브랜딩을 해주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가게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 문구,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올 때 클릭하게 만들고 주문과 방문으로 연결시켜준 수많은 그런 사례들, 문구들 모아놓은 템플릿이에요. 홍보는 우리가 맥락만 알고 우리의 영업 전략에 구축이 되면 얼마든지 대행사를 써도 되고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 내면에 들어있는 그 고객이 혹하는 컨텐츠들은 진짜 영업 자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창풀에서도 항상 이 온라인 상품과 입지 관련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읽어보고 꼭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될 문구들이 많아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자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홍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건 필요해요. 제가 맨날 상담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자 하나로다가 그래도 얼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얘기하다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어려운 부분들을 오는 사람들이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맨날 칼럼 남기고 이런 공통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영상도 남기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굳이 상담 아니더라도 제 영상과 칼럼만 보고서도 대충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인 거죠. 이상한 김 팀장님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한 루틴으로 살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지금 이렇게 책자를 만든 거니까, 그런 템플릿이니까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자 정도만 보셔도 앞으로 내 가게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고객들을 향한 나의 기본적인 말투부터가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창풀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 영상과 보는 그런 인사이트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도 아셔야 될 것들 프로그래머해서 또 진행도 할 예정이니까요. 향후 계획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본적인 책자도 구입하셔서 하나씩 발전을 하시고 내 가게, 온라인 상권과 입지를 얼마나 탄탄하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창업 준비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이겠습니다.